일단 학생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생활기록부 2학년 2학기 것까지 네. 확인하였고 가볍게 본인의 내용들 담은 이 스토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보긴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분은 지금 07년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네. 지금 다니고 있어요. 보내주셨던 생기부는 2학년 2학기 것까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3학년 성적은 아직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진 않으셨어요. 네. 조금 요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3학년 1학기 어떻게 됐어요? 1학기 과목 네. 등급 나오는 과목 네, 2개밖에 맞습니다.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국어가 4등급, 네, 국어가 4 나왔고요. 수학도 4등급이에요. 오, 확통이 4등급 네, 나왔어요? 학통.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 생기부 봤을 때 우리가 2학년 때 성적이 수2가 5등급도 5등급이지만 원점수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네, 그래서 원점수가 지금 50점이 내외로 1학기, 2학기를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3학년 때 확통 점수를 확 올리지 않으면 사실상 FIT 패션경영학과에서 우리 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활기록부를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국제기구, 국제학에 관련된 것 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저희한테 상담 내용 적어주셨을 때 FIT의 패션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네. 그 메시지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생기부에서는 패션에 관련된 네.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세특까지도 제가 사실은 꼼꼼하게 봤는데 네. 세특에서도 약간 좀 이걸 패션으로 연결지었던 내용도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패션?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는 좀 저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능동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라든지 패션에 관련된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 했는지 이런 것들도 뭐 리서치도 해보려고 해보고 네.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어학 성적 따로 있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어학 성적 아예 없으시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왜 패션을 하고 싶고 왜 FIT를 가고 싶으세요? 패션이라는 게 디자인적인 요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나 옷 자체에서 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었고 패션 회사가 아닌 다른 일반 회사의 경영 방식이랑 다른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매력을 느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좀 그런 영감을 받으셨어요? 일반 회사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그런 영감은? 일반 회사의 마케팅으로 치면 그냥 일반적인 광고나 SNS를 활용한 그런 느낌의 마케팅이랑은 다르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냥 옷 자체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패션쇼를 다르게 나타내면서 그런 마케팅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취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혹시 패션쇼라든지 어떤 마케팅에서 내가 정말 너무 창의적이다,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어요? 좀 특정 지어서 얘기하면 그 샤넬에서 칼 라거펠트를 기리는 그런 패션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나중에 패션 경영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직업까지도 잡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패션 마케터가 마케터. 꿈인데 좀 크게 보면 나중에는 한 브랜드의 디렉터가 되고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좀 입시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또 궁금하신 부분일 테니까 먼저 입시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로 성적대가 조금 떨어졌어요. 오히려 1학년 때는 3, 4등급 대였는데 2학년 때 오니까 좀 5짜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학교는 우상향되는 교과에 대한 성장을 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거는 이 FIT라는 학교는요. 네. 주요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영어랑 수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내가 미대를 준비한다고 막 수능 영어 막 1등급 나오는 거예요. 막 내신도 영어는 1등급 나와요. 근데 수학은 안 해가지고 확통 막 7, 8등급 나오고 아예 안 해버려요. 왜냐? 미술에서는 수학을 안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이 FIT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결국은 합격으로 바꿔가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1차적으로 그냥 내가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해요. 그러면 FIT는 합격을 바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학년 때 저는 되게 과연 어땠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확률과 통계를 4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프적으로 수학적인 부분이 올라갔고 네. 확통 4등급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그렇다고 뭐 1, 2등급만 요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수하게 잘 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성적은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시기가 10월 달이에요. 네. 정확히 2025년도 10월 14일 날 원서 접수가 들어가요. 작년 기준으로 10월 달에 넣은 친구들이 11월 말에는 합격 결과가 먼저 1차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약 10명 정도가 지원을 하면은 한두 명 정도가 그때는 합격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성적 좋은 사람만 합격증이 빨리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네. 딱 본인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 같이 패션에 대한 열정이 확고했던 케이스가 1번이라면 2번은 성적이 좋았던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제출했을 때 패션에 대한 내용이 확고하느냐? 그렇진 않죠. 네. 1학년, 2학년 대부분 다 국제학으로 지금 다 생기부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내가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에세이에 우리 학생에 대한 생기부 내용을 막 다 녹여가지고 전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저런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학생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패션 경영을 하고 싶었던 사람의 패션에 관련된 생기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담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10월 14일 날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은 12월 말에서 1월 달에 나올 테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걸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중간고사를 낼 수도 있고 뭐 안 내게 될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는 등급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죠. 딱 점수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중간고사 성적을 내가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추가적으로 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 자료로서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딱 평균을 나눠가지고 3학년 1학기 점수에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점수를 반영시키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들 올린 것들 너무 잘하셨고, 지금 등급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국어랑 수학 이렇게 두 개 과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로 선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로 선택은 우리 절대평가로 평가하잖아요. 잘 하셨어요? 네, 다 A 나왔어요. 다 A 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의 어떻게 보면 태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10월 달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당연히 계약하고 나면은 3학년 2학기 준비는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왜 끝까지 해야 되냐면 학교는 우리를 바로 합격증을 안 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지원을 해서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10명 중에 반절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뒤에 있는 결과 받는 시기까지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 성적이 나오면 학교에 계속 어필할 거예요. 그게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라든지 뭔가 준비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어필할 거예요. 저 이런 거 해냈어요, 저 이렇게 좀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딱 잘라서 몇 퍼센트가 합격률이 높아진다라든지 몇 점의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FIT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학년 2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학점수. 너무 중요해요. 지금 어학점수 토플 점수가 80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플을 하겠다라는 그거는 왜 그러실까요? 제일 보편적인 시험이니까 그거부터 봐봐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토플이라는 시험은 여러 가지 어학점수 중에 하나인 시험이에요. 토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1년에 송도 글로벌 캠퍼스 약 한 180에서 190명 정도가 1년에 들어가요. 그 중에 토플 보는 친구들 10명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듀오링고라는 시험은 160점 만점에 110점 이상을 준비하셔야 FIT에 지원하실 때 지원하실 수 있는 점수가 만들어지는데, 듀오링고랑 뭐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듀오링고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토플이라는 시험도 너무 좋고, 저도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 토플을 보고 갔어요. 하지만 내가 시험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몇 주 뒤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든지 시험을 보러 어디를 가야 된다라든지, 또 시험 비용도 요즘 많이 올랐어요. 30만 원씩 해요. 그래서 시험 비용도 비싸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시험 결과를 받기까지도 또 열흘 정도, 또 혹은 몇 주 이상의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토플이라는 시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고3 입시 수험생으로서는 사실은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듀오링고라는 시험은 아무래도 내가 오늘 밤에도 보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노트북 세팅만 해가지고 AI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오늘 밤에도 보고 결과 발표까지 이틀이면 걸려요. 내가 비용을 조금 더 내면은 하루만 해도 점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듀오링고라는 시험은 비쌀까? 아니요, 또 그러지도 않아요. $70, 우리나라 비용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안 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듀오링고라는 시험이 채점 과정에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말 억울하게도 시험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고3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이게 점수 결과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올리려면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듀오링고라는 시험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점 만점에 FIT가 110점을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토플을 계속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FIT
FRT가 먼저 요구하는 듀오링고 점수를 110점을 만들어서 네. 지원을 마무리하고 합격하고 나면은 이 토플을 공부 따로 하셔가지고 대학에 좀 더 필요한 그런 역량들로서 저는 토플 라이팅을 공부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입시적으로는 듀오링고를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입시가 끝나고 나서 토플을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10월까지 준비를 해주셔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혹시 우리 학생분 학교에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아니, 없으시죠? 네. FRT는 사실 추천서가 필수적이진 않아요. 네. 송도 글로벌 캠퍼스 안에서 사실은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만 필수고 뭐 유타 대학은 아예 받지도 않고 조지 메이슨과 이 FRT는 옵셔널로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은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혹시 패션을 가고 싶어요라고 내 마음을 표출한 선생님이 계세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냐면은 생기부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부에서는 어느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우리 행동 특서까지 내가 다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패션 경영으로 무언가 브랜딩이라든지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는 게 없어요. 네.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조금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저라면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의 방향성이 우리가 뭐 진로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학생분이 패션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듣고 아, 이 친구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의 추천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한 부도 충분하지만 네. 왜냐면 옵셔널이어서 하나도 사실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성적대가 조금 좀 불안정한 네. 부분도 있어서 하나 정도는 더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서는 최대 한 2분 정도까지는 저는 넣었을 때 학교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 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추천서는 2분 정도를 섭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글로 써서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영어로만 써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글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양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정말 워드 파일에다가 작성하시고 뭐 PDF로 저장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선생님께서 바로 학교 지원하고 나서 학생분의 인적사항을 넣어가지고 네. 전송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적 올리는 거, 어학 점수 올리는 거, 추천서 말씀드렸고 네. 대망의 에세이가 될 것 같아요. 좀 브레인스토밍처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멀리 있다 보니까 또 올라오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상담 오기 전에 이렇게 써주셨던 글을 보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평소에 좋아하고 글에다가 이렇게 감정을 넣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해석을 했는데 입학 에세이는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입학 에세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에세이는 먼저 어떤 에세이냐, 송도 FIT는요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요.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제가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들로서 본인의 내용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분량이 650단어수라고 표현이 돼요. 네. 제 이름이 김형준인데 워드에다가 나는 띄고 김형준 이러면은 그게 2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단어수라는 거는 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에 띄어쓰기를 했을 때 그 단어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워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미국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워드라는 파일을 써주시고요. 왼쪽 아래 하단에 그 숫자가 있는데 그게 네. 단어수로 나오니까 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구글 독스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워드 카운터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몇 단어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바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한글로 써서 번역하겠다라고 하면은 송도 FIT의 에세이 총 분량은 750단어수입니다. 750단어수 미만으로 내셔야 되는데 한글로 먼저 작성하실 때에는 약 450에서 500단어를 쓰셔서 번역을 하시면 750단어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750단어를 넘지 않는 영문 750단어 미만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분은 에세이 초안을 주실 때 한글로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영어로 주고 싶으세요? 한글이 편해요. 한글이 편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한글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먼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더 완성도 있는 한글로 같이 만들 거예요. 왜냐? 네. 본인 에세이인 거니까. 네. 본인의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피드백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드려가지고 완성도 있는 한글로 우리가 같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첨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 학생이 에세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 에세이라는 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했던 거 있을까요? 제가 뭐 감명 깊었던 거나 제가 특히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더 돋보이게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돋보이게 해가지고 패션을 꼭 하고 싶어라는. 그거는 아직 잘 그까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에세이를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이렇게 나눠요. 에세이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에세이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는 한 가지의 활동을 가지고 혹은 하나의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정말 창의롭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악기와 나의 인생과 이런 걸 빗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학창 시절을 이 악기처럼 풀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창의적인 에세이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문단마다 나타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인트로에서는 내가 왜 패션 경영을 하고 싶은지, 네. 혹은 내가 왜 FIT를 가고 싶은지, 바디에서는 FIT를 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준비되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FIT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 거고 학업 계획과 어떻게 진로를 해 나갈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적는 것이 두 번째 컨셉인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성적대가 좀 받쳐주고 창의적으로 에세이를 풀어나가고 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네. 부분이 나쁘지 않고, 생기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색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분 같은 경우 생기부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번째 에세이 타입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기부는 전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지만 생기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문단마다 네. 본인의 보여줄 포인트들을 딱딱딱 집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인트로에서는 FIT를 가고자 하는 이유, 근데 그것도 FIT 미국으로도 바로 지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한국에 있는 패션 학과들도 있겠죠. 의류나 의상에 관련된 학과들도 있는데 왜 내가 송도에 FIT에 먼저 가서 여기서 2년을 배우고 또 2년을 뉴욕에 가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지원 동기가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패션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인트로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트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에세이를 시작할 건데, 네. 보통 글을 시작하라 그러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패션을 좋아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거, 가정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저는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에세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운으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쓸 수도 있어요. 에세이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창의적이게 시작할 수 있는 타입들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한 문장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세이가 시작돼도 좋아요. 아니면은 본인의 지금 있는 환경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이 FIT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지금 떠오른 거는 말씀해 주셨듯이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지금 네.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내가 FIT 혹은 뉴욕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배우는 그런 맨하탄이라는 그 네. 도시랑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에세이 컨셉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을 도시적이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역 환경이 좀 어때요? 여기랑은 좀 많이 다르고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교 갈 때랑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어떤지. 학교 갈 때도 논이 보여요. 논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버스를 타는 다음에 논이 이렇게 쫙 있고 건물이 있는 쪽으로 나와도 건물이 높지 않은 높지 않은 네. 몇 층 정도? 5층 5층 정도가 네. 가장 높은 건물 정도? 그리고 또 학원도 다니는 곳만 있고 막 여러 곳도 없는 살짝 그런 곳이에요. 좋아요. 거기서 사람들의 옷 입고 이런 건 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일단. 젊은 사람도 많이 없고. 네. 저는 에세이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있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건물이 5층이고 네.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네. 사실은 우리가 패셔너블하고 뭔가 그런 도시에서 그런 색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트렌디함을 얻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왜 FIT를 가고 싶은지, 혹은 이런 패션 경영에 대한 꿈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고 있는지. 아까 패션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패션 마케터가 되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의 매력을 느꼈다라고도 네. 있었어요. 본인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패션 어떠한 기업이 메시지를 전하고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느꼈던 게 있으세요? 없죠, 잘.
없죠. 생각보다, 네. 네,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FIT라는 환경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패션 산업에서 일을 할 때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한국에서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즉 동아시아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동아시아의 산업도 이해하면서 미국의 산업까지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미국 FIT가 아니라 송도 FIT를 가겠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에세이에 대한 시작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 학교를 가는 그 모습이 좀 그려지도록 에세이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요? 학교까지는 좀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는 다행히 멀진 않아요. 네. 어떻게 가요, 학교는? 스쿨버스 스쿨버스를 타요? 네. 스쿨버스는 혹시 큰 버스인가요? 작은 버스인가요? 큰 버스예요. 네네. 약간 머릿속으로 좀 작은 버스 얘기를 좀 기대하긴 했었는데 크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가요,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15분 가면. 정도? 네. 그렇게 멀진 않네요. 뭐 여기 도시에 있으면은 사실 좀 더 뭐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통학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지만,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 도시적이고 사람이 북적북적하느냐? 그러지 않죠. 네. 조용하고 논이 보이고 네. 벼라든지 아니면 네. 과수원도 많이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또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으면은 뭐 네. 그런 어떤 거를 계절감을 나타내셔도 좋고요. 계절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으로 내가 학교를 통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요. 처음에 글을 보면서 물론 따뜻한 감성도 느낄 수 있지만, 네. 이 친구가 도시에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버스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것도 너무나도 사실은 좋지만, 친구들이랑 여기서도 뭐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대학교에서는 지금과 상반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학만큼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가슴 안에 품었다라는 걸로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여기를 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다운돼 있는 이런 환경보다는, 좀 침착한 환경보다는 좀 더 정말 바쁘고 막 뛰어다니고 약간 그런 환경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패션 마케터로서의 이런 직업을 위해서 네. 지금 송도 FIT가 왜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이제 적어주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바로 다이렉트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동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패션에 대한 산업, 왜냐면 동양인들이 입는 옷이랑 서양인들이 입는 옷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 다 겸비하고, 혹시 초중고 다 한국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국에서 적응을 또 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국 학교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로서 가고자 내가 송도 FIT를 선호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살짝 언급해 줘도 좋아요. 패션 마케터로서 내가 어떠한 것들의 매력을 느끼는지 그 부분을 넣으면서 왜 여기 패션 경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인트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현재 도시가 아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 시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내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미래에 이런 과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는 그런 문단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디로 가면요, 어떤 점이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바디를요, 일단 좀 두 개로 쪼개도 될 것 같아요. 바디 1과 바디 2를 만들어서, 네. 바디 1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거와 흐름상으로 잡아 내려가면은, 위에서는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패션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내가 스스로 무엇을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1에선 능동적으로 내가 패션을 위해서 노력한 점, 네. 이 부분을 넣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부분들, 뭐 SNS 카드뉴스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것들 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 게 아니라 구상 중인 네.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직 우리 10월에 넣잖아요. 네. 조금 이제는 실행을 해보면 좋겠지. 에세이는 당장 다음 주에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10월까지 조금 해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녹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카드뉴스라든지 패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해볼까? 우리 아까 샤넬 얘기가 나왔어요. 네. 샤넬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코로나 때 화상으로 패션쇼를 한 거를 네. 제가 봤어요. 비대면으로. 네. 패션 브랜드들이 코로나 때 매우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패션쇼도 하면서 매출을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광고적인 부분들이, 마케팅적인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샤넬이라는 기업을 정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떠한 패션의 마케팅법을 넣었는가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샤넬이라는 브랜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에세이에.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마케팅 방법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2000 몇 년도에는 어떤 거, 2000 몇 년도에 뭐 어떤 거 이런 거 특징과 그 다음에 스크랩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파일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뭔가 했다라는 거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SNS에 카드 뉴스를 올려서 음.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수표로 투표? 네. 네.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SNS는 이런 패션 의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점을 반영도 하고 댓글로도 반영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게 내가 학교에서는 사실 나 패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네들 투표를 듣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패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뭐 주위에 있겠지만 네. 대다수를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아예 빗대는 네. 거죠. 그 내용은 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중을 대상으로 투표를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다라든지 네. 이런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에세이에서 중요한 거는 전 이걸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까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디 1에 나타날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어요. 네. 지금 바디 1에서 먼저 스스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 SNS를 활용해가지고 대중들에 대해 어떤 패션이 좀 더 대중적인가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는가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거를 학교 밖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학교가 도와주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야겠죠. 네. 뭘 느꼈을까? 생각보다 음. 내가 지내던 응? 이 바운더리보다 더 넓은 세상은 바로 가지. 맞아요. 넓은 세상에 있고 내가 더 나가야겠다라는 네.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도 저는 언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FIT라는 미국 학교를 가려는 거고 추후에 또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험하러 간다라는 걸로도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준비하니까 아마 모티베이션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학업이라든지 내가 정말 FIT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 더 키워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나는 느끼는 부분으로서 더 보완하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바디2에서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들을 안 담을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불성실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뭐랄까 한결같은 활동들을 해왔어요. 네. 1학년 때부터 모의유엔이라든지 네. 국제동아리라든지 그리고 2학년 때도 국제사회 토론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컨셉이 계속 맞춰지고 네. 있죠.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거는 송도 FIT든 이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좋아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에 전공 체험 행사를 갔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먼저 나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모의유엔이나 이런 쪽에 계속 특화되게 활동을 했는가 하면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제관계도 너무나도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글로벌한 키워드를 굉장히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네. 11월에 이제 FIT 간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문과로 여기는 칭해지고 사실은 수학적인 부분들이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학년 때 FIT 청강을 가가지고 또 거기 설명을 들으면서 네. 수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부터 인지는 했던 거지. 네. 그래서 본인이 차츰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수학이 좀 떨어졌지만 3학년 때만큼은 반드시 확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고 스스로 수학 공부를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바디2가 먼저 국제적인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줘요. 바디2에 시작할 때 또 제가 쓰지 말라는 저는 국제적인 거에 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 시작하지 마시고 네. 글로벌에 관련된 걸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글로벌에도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다양성 때문이었거든요. 다양성? 네. 어떤 다양성?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글로벌하게 나가면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국제학이나 국제기구 이쪽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동아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 패션이랑 연관을 또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옷을 무슨 뭐 샤넬을 뭐 사볼까 혹은 뭐 어떤 구찌를 사볼까 어떤 명품 브랜드를 사볼까 돈을 모아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은요, 당장 추울 때 입을 옷도 없는 빈부격차가 심한 곳들도 있고 네. 인권적인 부분으로서 굉장히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다는 거죠. 국제학과를 쓰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데, 모의유엔을 하던 아니면 국제동아리에서 뭐 이런 것들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빈부격차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패션이랑 접했을 때 어떤 누구는 정말 사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또 어떤 누구는 기본을 못해가지고도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지면서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디투를 시작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사볼까? 뭐 이번에 뭐 이런 게 신상이 나왔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이란이랑 이런 분쟁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도 못해요. 네. 정말 당장 추운데 입을 옷도 없을 수도 있고 옷도 막 정말 성한 옷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패션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히 사치적인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싼 옷이라는 게 네. 내가 이런 옷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도 소비자들은 사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제동아리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문단으로서 처음 문장을 친구들이랑 어떤 옷을 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학교에 가서 내가 동아리 시간에는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하면은 이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패션이라는 거에 대한 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패션 가격을 다 낮춰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닌 네. 거거든. 최근에 이거는 뭐 딴 얘기긴 한데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네. 거기에 기사가 났어요. 자켓 하나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옷인데 중국 공장에서 13만 원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원자재 값은 저렴한데 판매되는 가격이 너무 크고, 네. 근데 다른 브랜드도 그 공장에서 다 나온대. 그러니까 브랜드만 바꿔서 나온다는 네. 거야. 디자인 약간 다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접했을 때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상품들을 가격을 낮춰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비싸니까 사야 되는 것도 있거든. 네. 저도 수속 비용을 올려야 되는 생각을 할 때가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아니 딴 데는 비싼데 그러면 여기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는 해요. 엄청나게 비싸면 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은 소비자의 선택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마케팅인 거죠. 네. 본인의 철학적인 패션과 국제에 관련된 그런 철학적인 면들을 생각하는 걸로써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공 체험 행사에서 느꼈던 거에서 디테일한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느꼈던 부분으로 연결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니까 일단은 FIT라는 곳이 어땠어요?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학교가 좀 작아가지고 거기 놀랐는데 그게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게 인원도 작잖아요. FIT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좀 더 가까이 밀접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 간의 교류도 많다고 해서 그런 점도 좋을 것 같다고. 좋아요.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리기보다는 이거 결론에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녹이고, 입시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듣고 내용들을 들었는데 학교 생활에서 네. 좀 수학적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수학을 성적을 본다. 네. 라는 걸 또 들었고, 그럼 내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부분에서 이런 수학적인 거가 같이 들어간 거죠. 학교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사실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요게 내 삶에 좀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바디2에서 보여주는 거는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는 거고, 동아리 활동과 수학적인 부분들을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로 바디2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는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결론에서 학업 계획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네. 자, 우리는 FIT의 청강을 가봤기 때문에 무슨 수업들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바로 윗문단에서 FIT에서 수학하라고 해서 전시 수학 열심히 하고 있어요에 대한 이어짐으로서도 자연스러워요. 우리 학생이 결론을 시작할 때 딱 첫 문장도 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어때요? 정말 내가 원했던 대학이라는 거가 네. 느껴지는 문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엄청 다 나 같았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 문단이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패션을 전문으로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최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패션에 열광하고 이런 브랜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물론 우리 학생도 지금 친구랑 그런 브랜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막 10명, 20명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 나한테는 어떤 환경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라든지, 내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본인을 표현을 하면서 에세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경험했던 FIT 청강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마셨는데 그 찬물을 더 넣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40도의 더위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신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떠한 상황을 느꼈는지 써나가면서 좀 디테일을 좀 살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꼈는지 혹은 왜 그렇게 좋게 느꼈는지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수업이라든지 네. 패션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교수님과 학생들의 그런 티키타카가 엄청 좋았다라든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주는 거예요. 혹시 본인도 질문 같은 거 했나요? 이게 교수님이 이 브랜드 뭔지 뭐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그때 손을 들었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전 좋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좀 주입식이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학교들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릅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한테 너무나도 좋았고 요것도 넣어줄 것 같아요. 전공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솔직히 내가 영어 좀 잘 안 들렸어. 내가 부족함이 너무 보였어. 학생이 실제로 교수님이랑 대화할 때 대부분 다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영어로 말하기까지는 약간 목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감정을 얘기해줘도 좋아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년 9월에 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크게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는 거 이제부터. 그래서 당연히 패션에 대한 거는 우리 바디 원에 녹였던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지지만 그 당시에 차마 이 목 위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영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가치관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할 거다라는 걸 넣는 거죠.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기 전까지 무슨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내가 가서는 또 어떤 식의 학업으로 이어나간다는 거죠. 대학교에서 왜 여기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전 영어도 여기서 키워나가고 싶고요 이런 얘기할 때 미국 대학은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어가 기본으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영어를 활용해가지고 전공 지식을 배우러 가는 곳이거든요. 내가 전공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 영어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한 영어를 만들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어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글이라는 게 수미상관이라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트로에 우리 어떻게 메모되어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지역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성도 FIT가 필요한 이유 그렇죠. 송도 FIT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되었던 부분이 동아시아에 대한 이런 패션 산업과 서양의 산업을 양쪽 다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시 언급되어 주는 거예요. 이 결론에. 어떤 식으로 대학생활 할 겁니까?에 대한 거는 일단은 서울, 일본, 중국 이런 동아시아의 패션 산업들을 여기 송도 다니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죠. 뭐 더 알아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업 계획도 언급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나 세계적인 경영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패션업을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나 번잡한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와 상반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성장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롤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제2의 어떤 사람이 된다라든지 비록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서 정말 내가 10년 뒤가 너무 길다면은 뭐 정말 5년만 뒤에만 해도 졸업하고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패션 모델분도 괜찮고 패션 관련된 디자이너도 좋고 패션 관련된 경영인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녹이면서 인트로 얘기했던 학교 다니는 이런 현재의 환경과 상반된 환경에서 성공하신 그런 부분처럼 나 또한 어떠한 부분을 또 이렇게 겸비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멘트는 조금 추상적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사람으로 저는 성장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내가 했던 걸 보고 정말 어디서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롤모델이 본인이라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도 누구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군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패션 마케터로 성장하고자 한다 라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은 탄탄하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혹시 지금 에세이의 인트로, 바디 1, 바디 2, 컨클루전 부분에서 저는 근데 이거 너무 꼭 녹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안 녹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학교 내, 학교 밖의 활동들 중에 혹시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없어가지고 패션 관련된 게 아니, 사실은 무조건 패션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모의한 내용도 더 디테일하게 담거나 아니면 뭐 악기 연주했던 이런 부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담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학생분을 좀 밸런스 있게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의적인 글이 나오는 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면은 이게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래서 좀 너무 창의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조금 절제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에세이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문장 간의 그런 흐름을 잡는 부분에서 좀 창의적이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타이틀도 그렇게 잘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 네. 타이틀이 들어가도 좋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적인 걸 꿈꾸는 소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초안을 써주셔야 되는데 한국어로 먼저 초안을 작성해 주시는 거는 언제까지로 잡아볼까요? 이걸 아예 좀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 네. 조금 더 그렇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예요, 방학은? 8월 11일까지. 8월 11일. 네. 그러면 우리 바쁘겠다. 그러면 8월 11일까지 초안을 써가지고 네. 보내주시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바디에 했던 내용들은 좀 경험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계획으로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은 카카오톡 단톡방 지금 이제 오늘 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카톡방 통해 가지고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 드릴 거고 결과 받기 전까지는 다시 안 오셔도 되고요. 어학 점수 만들어야 되고 에세이 같은 것 이런 작업들을 더 디테일하게 이상적인 건 11월 달. 근데 뭐 12월이 되든 이렇게 해서 합격증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혹여라도 입시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와서 또 그 다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또 보완해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카톡으로 서류 안내들 다 해드릴 거고 네.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작성 이런 것도 다 도와드릴 거고 에세이도 끝까지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영어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해야 되는 것만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